영국 축구계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토트넘 팬들이 애타게 부르는 이름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가 LAFC로 떠난 뒤 토트넘은 위기에 빠졌고 언론과 팬들은 제발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난 3개월만이라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임대설이 아닙니다. 이 소동의 핵심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선수가 팀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하는 상황이 과연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단의 실패를 드러내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구하러 가야 하는지에 대한 표면적인 질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토트넘의 현재, LAFC의 미래,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간 이유가 단순히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려는 것이라는 초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토트넘의 상황부터 짚어보죠. 손흥민 선수가 작년 여름 LAFC로 이적한 뒤 토트넘은 말 그대로 손흥민 없는 세상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진의 깊이는 너무 얕아졌고 프리미어리그의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인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언론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과거의 사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티에리 앙리 선수가 뉴욕 레드불스에서 아스날로, 또 데이비드 베컴 선수가 LA 갤럭시에서 AC 밀란으로 갔던 것처럼 말이죠. 랜던 도노반도 에버튼으로 단기 임대를 갔었고요. MLS의 비시즌 기간에 유럽으로 단기 임대를 왔던 슈퍼스타들의 사례가 꽤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언론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선배들도 다 했는데 손흥민이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논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논리는 곧 왜 손흥민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이 팬들의 바람과 뒤섞이면서 전설이라면 위기에 처한 친정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감정적인 프레임, 일종의 도의적 책임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비드 베컴 선수가 AC 밀란으로 임대 갔을 때 현지 반응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당시 LA 갤럭시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팀의 상징이 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하느냐는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왔었습니다. 아마 LAFC 구단과 손흥민 선수 모두 이러한 과거 사례의 교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압박과 감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내놓은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은 정말 불쾌합니다. 저는 제가 뛰고 있는 팀에 충성합니다. 제가 LAFC 소속인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불쾌하다 그리고 충성한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 가겠다는 거절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미래를 맡긴 LAFC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자신을 무슨 임시 방편, 즉 3개월짜리 소방수로 취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구해달라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쓰고 돌려보내겠다는 뉘앙스를 정확히 꿰뚫이 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원칙의 문제로 보지만 이는 LAFC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직업 윤리, 즉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 계약한 구단, 동료, 팬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프리미어리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구원자라는 영웅적인 서사. 이 모든 유혹 앞에서 그는 자신을 믿고 영입한 팀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명예는 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쌓인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단호한 답변을 보면서 토트넘이 이토록 매달리는 팀 내부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훌륭한 선수 한 명의 부재를 넘어선 문제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술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스에서도 언급되듯이 지금 토트넘은 예측 가능한 공격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하나만으로 상대 수비 라인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거나 끌려 나왔습니다. 그가 직접 골을 넣지 않더라도 그의 움직임 자체가 다른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미끼이자 공간 창출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축구에서 그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토트넘은 그게 사라진 겁니다. 공격 루트가 너무 정직해졌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선 수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선수 보강이 아니라 막혀있는 공격 시스템의 혀를 뚫어줄 맞는 키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적응 기간도 필요 없고요. 팀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 즉시 투입 가능한 최상의 카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한 선수의 공백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월드클래스 선수의 대체자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을 수가 있죠. 이는 구단의 장기적인 계획 부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비판하는 핵심 지점은 바로 레비 회장과 보드진의 명백한 전략적 실패라는 것입니다. 한 선수에게 팀의 공격 시스템 전체가 의존하는 구조를 몇 년간 방치했고 그가 떠날 것을 대비한 플랜 B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절박함은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단의 안일한 운영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시선을 LAFC로 돌려보면 그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어떤 존재이길래 3개월의 단기 임대조차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을까요? LAFC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팀의 정체성과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공격의 중심이자 라커룸의 리더 역할을 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MLS 리그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심장이자 얼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선수를 팀이 한창 시즌을 준비하며 조직력을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3개월이나 빼앗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력 손실은 물론이고 팀의 정신적인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바라보는 등대 같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 팀 최고의 선수는 지금 여기에 없고 다른 팀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은 선수단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LAFC가 그의 임대를 허락하는 것은 구단이 세운 프로젝트의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LAFC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토트넘의 요청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리하고 이기적인 요구로 들렸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두 구단의 문제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한국 사회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던지는 더 큰 의미로 확장됩니다. 특히 한국 팬들 입장에서 그의 결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의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돈이나 단기적인 명예가 아닌 자신의 원칙과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토트넘으로 돌아갔다면 설사 몇 골을 넣고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리더라는 이미지에는 분명 흠집이 갔을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MLS의 긴 비시즌 기간을 고려해 위기에 빠진 친정팀을 3개월 정도는 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전설이 위기의 팀을 구하러 돌아오는 낭만적인 서사를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낭만적 서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영국 언론이 열광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단기적인 영웅서사보다 프로 선수로서의 계약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에서 그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이 순간 손흥민 선수는 직업적 원칙이라는 특정 측면에서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그를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스포츠 윤리의 아이콘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포츠 윤리의 아이콘이라는 분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그의 거절 자체보다 그가 명예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계약서를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약속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 그것이 그를 다른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구별 짓는 지점입니다. 충성심이 희귀한 가치가 되어버린 현대 축구에서 그의 선택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는 쉬운 길 대신에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으로 돌아가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을 믿어준 새로운 팀과 팬들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지점입니다. 내 선수가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월드클래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실력 있는 수준에서 존경받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게 정말 단순히 선수 한 명의 이적 거부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현재, LAFC의 미래,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정체성까지 전부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건을 통해 각 주체들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먼저 토트넘은 위대한 클럽이라도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값비싼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떠났다고 하도 해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건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단의 장기적인 스쿼드 운영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AFC는 최고의 선수를 지켜냈으니 가장 큰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콘의 확고한 충성심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팀의 사기를 높이고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으로 LAFC라는 구단의 위상과 매력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에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 축구에는 손흥민이라는 유산의 도덕적 기준이자 미래 세대의 본보기라는 빛나는 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그를 구원자, 영웅의 역에 밀어넣으려 했을 때 그는 약속을 지키는 영웅이 되기를 선택한 거죠. 때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레전드의 품격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LAFC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한국의 자부심, 그리고 세계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유산을 위해 뛰고 있다는 마지막 분석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토트넘은 이제 위험 부담이 큰 겨울 이적 시장에 뛰어들어 대체 불가능한 선수를 찾아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한 팀의 시스템과 정체성이 한 선수에게 이토록 깊이 얽히게 되는 것은 그 선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단 전략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것일까요?